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예. 우리 전 팀장님 혹시 뭐 좋은 소식 좀 없습니까? 그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양상국 씨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요? 그 양상국 가구가 연관으로 진짜 뜨더구만요. 그래요? 네. 가구 CF 하나 들어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이 정도 검색은 저도 할 수 있거든요. 형수랑 싸웠어요? 아니 마음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안 했죠.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무슨 논리야 이게?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기업은 오비 맥주입니다. 맥주. 오비 맥주의 전신은 1933년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쇼와 기린 맥주인데요. 1948년 동양 맥주로 사명을 바꾸고 상표를 오비 맥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두산그룹이 동양맥주를 창립했습니다. 1955년부터 통생맥주와 병생맥주 시판을 시작했고 와인 마주앙을 비롯해 신제품 버드와이저, 오비 슈퍼드라이를 차례로 시판했습니다. 1995년 오비 맥주로 사명을 바꾸었고 벨기에 인터브루사와 합작하는가 하면 1999년에는 카스 맥주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터브루가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2009년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가 2014년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 인베브에 재편입됐습니다. 사원수는 1,700여 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5,453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맥주 점유율 1위의 오비 맥주입니다.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네. 학생인 또 영훈 학생이 네. 또 많이 마실 때니까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요즘 근데 편의점에 가면 수입 맥주 뭐 4개 만 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수입 맥주를 되게 주로 먹었었는데 친구가 오비에 입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저한테 그거 먹지 마라. 카스 마셔라. 말고 오비 프리미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비 프리미어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카스가 사실 유명은 한데 이제 많이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미지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양꼬치엔 칭따오가 되게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가리엔 카스를 하나 만들든가 근데 좋은 하고 아이디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골뱅이엔 버드와이저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괜찮은 굴보. 그리고 칭따오가 많이 팔린 게 양꼬치 양꼬치 때문에 많이 때문에.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디어를 제가 5만 원 줘.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양상국인데 그 브랜드 양상국 이름 있는 그 연예인인데 5만 원이면 좀 싸지 않나요? 그럼 5만 5천 원.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쌤 그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되면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싶은데요. 이 취준생들에게 조금 어떤 기업이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비 맥주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 편입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회사 이름이 안호이저부시 인베브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브 그룹은 원래 벨기에와 브라질 쪽에 그 거점을 두고 있는 맥주 브랜드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안호이저부시 이 두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맥주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미국 맥주라고 얘기하는 버드와이저, 그다음에 뭐 코로나, 그다음에 벨기에 맥주라고 유명 호가든 또 뭐 스텔라 뭐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등이었고 2등이 이제 하이네켄이고요. 3등이 이제 사브 밀러입니다. 사브 밀러는 이제 여러분들 밀러라든가 그다음에 뭐 필스너, 우르켈 뭐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1등 기업과 3등 기업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2등 그 하이네켄과의 격차 훨씬 더 많이 벌어져서 이게 최근 일입니다. 그 역사상 3번째로 큰 M&A 건이다. 그래서 매입 대금이 뭐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이 M&A가 성사가 됐고요. 따라서 또 여기에 지금 오비 맥주가 지금 추가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재학생들 보면
그 M&A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오비 맥주에 편입되고 인베브 쪽에 이제 편입되고 나서 과거에는 이제 공정에서 오비 원래 본연으로 썼던 이런 업무 과정이나 매뉴얼 뭐 이런 부분들이 국제 기준에 맞게끔 또 조성됐다. 그리고 또 이쪽 지금 본사가 중국 쪽에서 더 국내 시장까지 좀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맥주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또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캠퍼스 특파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네. 도원 학생이나 강선 학생이 보면 평소에 친구들을 잘 섭외를 해서 이렇게 많이 인터뷰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늘 섭외 좀 많이 힘들어서 제작진들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섭외 미친 섭외력을 제가 발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섭외했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바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오늘 오비 맥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바로 여기 건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도 섭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날씨 더운데 맥주 한잔 하고 가시죠. 과가 어디라고 하셨었죠? 기계공학과요. 기계공학과. 공대잖아요. 네, 공대면은 술을 많이 드시죠?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많이 그럼 마시죠. 자부심 있어요? 아, 저는 술부심은 없습니다. 술부심까지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저는 맥주. 맥주를 좋아. 오, 특이하네요. 한국 맥주가 좀 보완해야 될 점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맛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맛. 저 같은 한국 맥주 경우는 맛없다. 이제 그렇죠. 이런 좀 말하죠.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진한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진한 거? 아, 필스너 우르켈이나 네. 그런 거. 좀 상남자 스타일의. 아니 좀 향이 세거나 네. 좀 맛이 하여튼 향이 센 거를 좋아하는데 기네스. 네, 그런 좋아. 한국 맥주도 좋아요. 공대 학생이. 한국 맥주는 네. 다르게 세네요. 말하면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고. 네. 그럼 지금 오비 맥주에서 영업직 인턴을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인턴인데 이런 거 좀 지원해 볼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영업직에서 겪었던 그런 아르바이트가 딱히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서 사실 아유 힘들 수 있어요. 어린 네. 친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 따라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일단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거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충분히 부담됐을 뭔가 좀 예.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점으로 남아있어서 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영업도 아니고 주류 회사 영업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술 많이 먹고 되게 건강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항상 술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안 그래도 영업하면 술 많이 먹는데 주류 회사 영업이면 그렇죠. 미친 섭외력 나왔습니다. 잠깐 거위입니다. 고의를 소개했네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기요 오비 맥주 좋아하세요? 하이트 좋아하세요? 거위 씨, 꿈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외면하네요. 네. 실패. 지금 저거를 말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살짝 깐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엔 전화 네, 인터뷰인가요? 저는 오비 다니는 친구. 신문방송학과를 3년 차요. 졸업하고 네. 지금 오비맥주에서 지금 열려있는 영업사원으로 이 일하고 전형으로 있는 김승아라고 붙은 합니다. 친구. 지금 오비맥주에서 영업직을 뽑고 있더라고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본인도 요거 맞나요? 네. 네, 그렇죠. 그 정규직 전환이 본인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됐을 때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됐었나요? 대략. 중요하잖아요. 저희 때는 39명이 처음에 인턴 생활을 함께 시작을 했고 13명이 자기 발로 나가고 하차. 그리고 26명 중에서 네. 15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꽤 많이 된 거죠.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는 반 이상이. 그렇죠. 그렇죠. 남은 사람 중에. 잘한수 사람이 잘 치네요. 괜찮네요. 저희 회사가 뭐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요. 됐으니까 야박한 게 아닌 거죠. 가진 자의 여유가요. 자, 회사 자랑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영업사원에게 차를 한 대씩 줘요. 진짜로? 저 친구 차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회사할 때 반납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퇴근하실 때 마이크 반납하시잖아요. 정말 한번 차고 갔대요. 사실 뭐 영업을 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네. 네, 그런데 일단 차를 지원을 각자 네. 한 대씩 해주면서 이제 뭐 모든 유류비와 차와 관련된 유지비를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요.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많이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원을 잘해준대요. 자, 짧게 합격 팁 하나 주세요. 합격 팁. 합격 팁.
중요하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격 팁 짧게.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야 된다. 목소리. 당당해야 된다. 그럼요. 당당하고 씩씩해야 된다. 목소리로만 되게 좀 진짜 알겠습니다. 밝은 게 인터뷰 느껴져요. 네. 그게 에너지가 확실히 에너지가 확실히 실제로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를 또 섭외를 했어요. 많이 마신대요. 실제로 술을- 영업을 하시면서. 그냥 일반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들은 뭐 술을 관계없이 다 뭐 양주도 먹고 소주도 맥주도 먹고 하는데 오비는 맥주 회사다 보니까 맥주만 맥주만. 먹어서 그렇게 힘든 건 없다고. 배부른 거 말고는 힘든 게 없대요. 혹시 네. 학생들이 이 주류업계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때요? 아무래도 그 한국 맥주가 맛없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카스가 점유율 1위잖아요. 왜 카스를 많이 먹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냥. 소맥 할 때 맛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그 하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제가 PX병이었거든요. 네. 그 제가 맥주를 팔았습니다. 예. 군인들은 확실히 카스를 먼저 사가고 다 있었어요. 카스 오비 뭐.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카스랑 하이트가 이제 주 업종이었는데 주로 이제 간부들은 카스를 먼저 빼가고 하이트가 좀 남았던. 괜히 얘기했나요? 그냥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어서 PX 어디서 친구인 측면에서 네. 하이트를 앞섰다. 그런 거죠. 네. 네.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여기서 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PX병 꿀고지 그래가지고. 꿀고집이에요. 지금 오만 PX병 무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떠도는 한간의 소문. 예, 우리 오비 맥주. 말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 예,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브랜드도 뭐 국산 브랜드였고, 그러니까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AB 인베브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영업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 기업의 그 토양이라든가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관리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제조 공정단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영훈 학생 그 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아까 인터뷰하다가 그게 제가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업 직군을 추천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 전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 응대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제 평생에 업으로 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영업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B2C와 B2B 영업을 나눠서 설명을 할 때 기준점은 나의 고객이 최종 소비자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하게 될 영업은 거의 다 B2C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를 응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졸공채 사원을 영업 사원을 뽑게 되면 나의 고객은 상대방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될 때가 많고 대리점주가 될 때가 많고 업주들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공채가 열리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B2B 영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르바이트 했을 때 막 진상 손님 내가 응대했던 경험만 떠올리게 되면 이제 그런 거래처하고 여러분들이 업무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업의 관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류업계가 연봉이 또 좀 세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특히 정말 셉니까? 오비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최고 연봉 4,785만 원 평균 연봉이고요. 사원 평균이 3,864만 원, 대리가 4,434만 원, 과장 5,642만 원, 차장 5,826만 원, 부장하면 이제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업계 부장보다도 뭐 적은 수준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이렇게 연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잘 사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좋네요. 얼른 일단 취업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선생님 취업이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면은 제 학생 영업으로 들어갔다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이 행정 쪽이었어요. 학점 한 3점 중반, 토익도 한 800 중반. 그리고 스피킹도 뭐 6급. 뭐이 정도면은 스펙은 높지 않거든요. 비상경계고. 근데 이 친구의 강점은 동원 쪽, 동원 식품 사업 부분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점에서 앞으로 주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니까 그걸로 좀 뚫었던 케이스고요. 또 딴 학생은 이제 중경외시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은 이제 광고 홍보 쪽이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익은 한 900 한 초반, 그리고 스피킹도 한 6급.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현대 계열에서 또 경영기획팀에서 인턴 경험을 했었고 또 워킹도 이제 갔다 와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류 영업이라고 하면 전문의 전문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전공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직무의 경험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비 맥주의 해시태그. 예. 샵 수제 맥주, 샵 구스 아일랜드입니다. 우리 수제 맥주로 맥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비 맥주는 별도 법인 ZX 벤처스를 세우고 그리고 수제 맥주 전문 펍 구스 아일랜드 브루하우스를 개점해가지고 수제 맥주가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도 그 외국처럼 그 수제 맥주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그냥 때려 먹다가 이제는 선생님 그런 표현은 때려 먹는다. 공격스럽지 않아요? 많이 마신다고. 때려 먹고 섞어 먹다가 이제는 맛을 음미하고 향을 느끼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제 맥주 시장이 아주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원래 200억 원 규모인데 최근 3년간 매년 100%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 10년 뒤에는 2조 원 규모까지 지금 커질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기 때문에 수제 맥주를 당연히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 지난 3월에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 영업장 판매만 가능했던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라든지 뭐 편의점 이런 맥주 회사들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실 지금 편의점 3사에서도 수제 맥주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비 맥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별도 법인 JX 벤처스를 세우고서 올해 이제 1월에 서울 강남역 근처에 수제 맥주 전문 펍, 그러니까 구스 아일랜드 브루하우스를 이제 개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수제 맥주 전문점을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이 수제 맥주 시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은 시원한 맥주의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장난 아니죠. 네, 보통 여름이 되면 신제품을 좀 출시하곤 하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사실 대목인데 신제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하이티 진로인데 필라이트라는 그 맥주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저는 맛은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후발주자 롯데주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요새 많이 먹는데 이거 한정판을 또 내놨어요. 그러면서 요즘 또 제 친구랑 맥주를 먹으러 갔더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줬던 게 피치라는 술이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이곳에서 만든 거고요. 오비가 국내 맥주 점유율 60%잖아요. 혁신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비 맥주가 카스 병 자체를 좀 다 싹 교체를 하기로 했고요. 1994년 제품 출시 이후에 23년 만에 병 교체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호가든 체리. 호가든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체리 향을 또 새롭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소비층들이 요새 그 좋아하는 게 칵테일 같은 건데 이 믹스테일 아이스 모히또, 믹스테일 아이스 스트로베리 마가리타.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름만 들어도 맛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새롭게 내놓으면서부터 아마 6월 이 여름 맥주 전쟁 아주 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카스 후레쉬 샵 중국 수출입니다. 우리 수입 맥주의 공세 속에 오비 맥주가 국내 맥주에 우리 중국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몽골에서 수출돼가지고 우리 인기가 제법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중국으로 또 수출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카스는 사실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맥주가 됐죠. 하지만 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오비 맥주가 전체 매출의 뭐 90% 이상이 카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입 맥주 뭐 병행해서 수입해서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카스를 떼어 놓고서는 오비 맥주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4월 말부터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몽골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결국 이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면서 그 중심에 카스를 놓겠다라는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스를 상당히 많이 마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겁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입맛에는 상당히 이게 부드러운 그 목넘김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략적으로 해서 국내와 국외 전략을 따로 세워서 아마 오비 맥주가 더 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때문에 문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문신. 불량스러운 이미지가 생겨버려서 취업에서의 면접에서 많은 변수로 작용할까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잘 보이는 부분에 문신을 했나 봐요? 네, 손에 이렇게 문신을 했던데 저 학생이 지금 좀 보면은 좀 불량한 것처럼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보이지만 인터뷰를 해봤는데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술도 전혀 안 마신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 문신이라든지 길을 뚫었다든지 이게 뭐 감추려고 해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 친구는 특히나 흉터 때문에 흉터를 가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면접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저는 제 예전 학생 중에도 여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꼭 그렇게 반팔 입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토시라고 해야 되나?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쪽만 하고 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학생인데 문신을 좀 한 거예요. 뭐 개인의 선택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는 보이는 수준은 아니니까 정장 입으면 안 보이니까 연수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막 고민 상담하더라고요. 연수원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고 하니까 그 정도는 뭐 실무진도 이해해주지. 그때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면접장이잖아요. 네. 면접장에서도 보인다. 근데 저도 뭐 그런 선입견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도 문신 관련된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일반적인 통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트렌디한 그런 모습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검측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든 감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친구를 유학을 보내면 안 돼요? 유학을 가기에는 뭐 어학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문신 제거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유, 잘 그 돈으로 문신 제거를. 정말 팩트만 말씀해주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모집을 할 때 이제 전공 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왜 보통 생각을 할 때 상경계라든가 경영학과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이 지식이 거의 전무를 해도 그게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없을 것 같은데. 영업 지금은 전공 무관이라고 해서 뭐 전공에 불리한 거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경계나 경영 쪽을 이렇게 좀 유리하게 봐준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불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없는지. 네. 당연히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대생이라고 하면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주류 영업을 할 때도 뭐 실적 관리도 해야 되고 원가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영업업을 수행하기가 더 좋죠. 그런데 아까도 그 영훈 학생하고 연결했던 학생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그 몇 마디의 말이지만 딱 들어봐도 이 친구의 대충 캐릭터가 어떨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캐릭터가 어떨지 부집성이 어떨지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한 부분이고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학에 다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경영학 전공한다고 해서 취업이 그만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로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 내가 전공이 공학이에요. 근데 공학을 전공했는데 공학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도전하게 되면 차라리 행정학도가 영업으로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얘는 취업 잘 되는 공대생인데 왜 일로 왔지? 그때는 오히려 더 넘을 만한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 삶의 가치, 저의 가능성, 적성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책상에서 앉아서 데이터만 보기보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호흡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직무가 나에게 맞다. 근데 내 주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에게 적합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 이유 설명의 논리가 해결되면 전공 관련된 부분도 그다지 큰 장벽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느꼈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벌써 우리 또 영훈 학생이 한숨을 쉬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술자리에서 주장을 넘어서는 음주를 권하는 상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로 인해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좀 분위기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거절을 해야겠지만 그 거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나가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가서 숙취 해소 음료를 먹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일단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음에 좀 기분이 좀 좋으실 때 회사에 가서 좀 진지하게 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망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유지한 씨. 예. 예. 자, 본인이 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술을 마시고 나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류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몸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류업계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치명적인 약점. 저는 오늘 합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합격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맥주를 마시고 통풍에 걸려가지고 굳이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 너무 술자리에서 우리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네네. 원하는 상사가 있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이제 술을 권하실 경우에 같이 마셔서 저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같이 마셔서 이렇게 좀 더 즐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절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을 굳히거나 그런 모션을 취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량을 이제 넘어서. 주량을 넘어섰을 때는 그때는 통풍에 걸리죠. 당연하게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통풍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마시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몸 상태.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강부터 회복하고. 주류업계랑은 네. 조금은 동떨어진 업계 이제 그런 몸 상태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풍 관련된 예. 얘기는 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네. 진짜로.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네. 면접이 아마 통풍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걸렸어요? 뭐 괜찮아요? 뭐 약은 먹어요? 예. 뭐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뭐 면접 자리에서 노출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뭐 설마 맞아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술자리에 갔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자리야. 네. 막 무슨 뭐 회사 사장님도 오고 거래처 사장님도 오고 해외 바이어도 왔어. 그럼 내가 못 먹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안 먹으면 분위기가 깨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먹어야죠. 먹어요. 뭐 설령 내가 뭐 뻗어서 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팀을 위해서. 먹죠. 그런데 뭐 그냥 일상적인 회식이에요. 맨날 만나는 팀원들하고 만나. 그런데 상사가 계속 그렇게 나한테 권유해.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또 다음날 출근이 지장이 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설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우리의 팩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달할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야 여기가 좀 이거 맥주 여잔데 이거 술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내가 여잔데 술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압박은 여러분들은 되게 심하게 느껴지는 압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의사결정은 아마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념상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보면 그다지 당황이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점유율에 안주하지 않고 또 해외 수출이라든지 수제 맥주 등 또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있는 오비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